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불교 수행 중에서 불교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갖춰야 될 뭐 어떤 품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또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수행이 향상될수록 많이 이제 개발되는 마음 상태 중에 하나가 평온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평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평온이라는 것이 이제 또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하고, 또 이 평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또 지혜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를 평온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가 이제 선한 마음에는 항상 함께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심리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온이 어떤 것이고, 또 평온이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에서는 평온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조나 지혜 수행을 할 때 또 평온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온은 이제 팔리어로는 우페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페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빠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제 익스라고, 이게 이제 보다, 관찰하다 이런 거하고 이제 합성어인데요. 근데 우빠란 말이 원래 뜻은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그러니까 이 원어 뜻은 보면 이제 위에서 이래 보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냥 위치적으로 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좀 그냥 단순히 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공평하게, 뭐 올바르게, 주로 이제 공평하다 이런 뜻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한쪽으로 이제 치우친 쪽으로 가게 되면 공평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한쪽에 이렇게 손을 들어주게 되고 그 한쪽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세속에서야 뭐 어떤 한쪽 편을 들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불교 수행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데 있어서는 이 마음 상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 문자적인 뜻은 위에서 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걸 붓다고사 스님이라고 이제 청정도를 쓴 그 스님 아주 큰 주석가죠. 이런 분이 보기에는 그거를 이제 우빠라는 것은 공평하다는 뜻이다, 공평하게, 이런 뜻으로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좀 쉽게 말하면 치우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치우침이 없이 보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게 이제 탐욕이나 성냄인데, 이 탐욕은 내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어다 아전인수격으로 보는 식이고, 성냄은 이제 안 좋은 면을 주로 부각해서 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탐욕이나 성냄 같은 이런 그 장애가 있는 이상은 공평하게 볼 수가 없죠, 그죠? 항상 그 자기 욕망이 있으면 욕망을 충족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화가 있으면 또 화가 이제 가는 방향으로 또 이제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진다 이거예요. 마음의 균형이, 하나는 이제 끌어당기고 하나는 밀어내고 이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공평하게 어떤 균형이 잡힌 상태로 치우침이 없이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토대, 그렇게 마음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그게 바로 평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지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버리면 거기서 다툼이 발생하고, 또 그와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식으로 뭐가 드러나면 그거에 대한 계속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용을 하는 요소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데서는 그냥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가 뭐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나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이 되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 끌려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 끄달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 거기에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치우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 개입해서 어떤 자기 감정에 따라서 보는 이런 방식이 작용하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걸 볼 때 좀 공평하게 이래 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자기 감정이나 이제 자기 견해, 자기 어떤 사상적인 배경, 철학적 배경, 이런 것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그걸 공평하게 보는 기가 참 어렵고, 항상 편견이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걷어내지 못하면 사실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진리에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걷어져서 우리 마음이 되게 공평하게 된, 치우침이 없게 된 상태가 바로 평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저울을 갖다 놓고 요쪽 무게 재고 이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마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상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확 끌려가게 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밀쳐내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이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는 수행을 통해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탐욕이나 성냄이 놓아졌을 때 생기는 어떤 마음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치우쳐 있더라도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함으로써 이 평온이 좀 이제 생기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볼 때 가장 기반이 되는, 이제 이런 평온을, 우리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마음 상태가 뭐냐 하면, 지혜가 뭐냐 하면, 그거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기 마련이고, 또 여기에 행복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우리한테, 우리가 경험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죠, 그죠? 그냥 이 상태를 정확히 보고, 그냥 이게 우리가 뭐 개발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버려야 될 대상인지 이것만 파악해서 그냥 행동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되고 그냥 여기에 감정이 개입되면 여기에 더 많은 내용이 자꾸 첨가됩니다. 여기에 막 의미가 부여되고 내 생각이 개입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엄청 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자체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인연 따라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이 경험하는 세상 자체가 결국은 뭐 변하기 마련이고, 뭐 여기에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조금 담담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을 마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보통 우리가 막 마음이 좀 동요될 때는 오늘 당장 뭐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조급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뭐 또 좋은 일이 났다가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고, 흥망성쇠가 결국 우리 삶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우리가 경험되는 현상들을 조금 더 차분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평온을, 이런 지혜를 써서 이제 탐욕이나 성냄을 가라앉히면 자연스럽게 평온이 유지되겠지만,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지혜를 써서 너무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면 좀 이렇게 다시 끌어오고,
또 너무 이래 밀쳐내면 또 좀 적당히 균형을 잡고 이런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에 대한 감도 생기고 이제 그거를 좀 뭐랄까 유지하는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에 대한 수행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거를 이제 유지하는 방법도 좀 알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특히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 수행하다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이제 이게 주로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장애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이런 게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보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제 장애가 일어나는 건 내가 원치 않는 내 감정 상태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면 보통 뭐로 반응을 합니까? 화로 반응을 하죠. 내가 장애 같은 거 일어나면은 그걸 싫어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단순하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만 하면은 에너지 소모도 적고 되게 단순하게 대응이 가능한데 여기에 내 감정이 개입되면 막 스스로 내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거 왜 일어났고 왜 이런 게 나한테 왜 있고 막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우리 마음의 이 균형을 자꾸 깨는 작업을 하는 깨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장애가 일어날 때는 주로 이제 그거를 싫어하는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수행이 좀 잘 돼서 좀 지혜도 생기고 희열과 행복도 일어나고 뭐 빛도 조금 보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순경계가 나타날 때는 또 여러분 마음이 또 어떤 식으로 보통 작용합니까? 그러니까 막 이거에 대해서 과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인이 됐나 보다. 뭐 또는 내가 이게 완전히 이제 지혜가 좀 많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그걸 단순하게 우리가 세속에서는 내가 뭐 돈을 벌려고 하다 한 100만 원 벌었다고 부자 됐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한 10만 원 벌었다고. 근데 이제 수행하는 건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값어치를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수행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경험만 해도 그거를 좀 과하게 해석을 해서 내가 현재 내 모습보다 좀 과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허영이 많아. 이제 좀 뭔가 자기에 대한 자만이 쓸데없는 자만이 높아지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지거든요. 현실과 자기 실제 모습과 이게 이제 달라진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사람이 붕 뜨게 됩니다. 붕 뜨고 그냥 자기가 막 혼자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막 너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주로 이제 집착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절제하고 단속하는 이 마음을 이것도 수행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 이제 절제하는 게 필요하고 또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보통 장애가 일어날 때는 거기에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화가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수행하는 중에 장애가 자꾸 일어날 때는 장애를 그냥 단지 알아차리고 그냥 이것이 장애인 줄만 알고 그냥 이렇게 숨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 장애를 놓아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감정적인 다른 게 개입 안 되도록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이 그렇게 하고 그게 버려졌을 때 평온하거나 고요하거나 희열과 행복이나 이런 것도 그냥 그거를 뭐 경험하는 것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우리 마음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평온을 지켜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말에 비유도 많이 하는데 훌륭한 이제 되게 그 능숙한 마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훈련이 된 말은 내가 이제 채찍질도 안 하고 꽃비도 안 지어도 알아서 탁 중심을 잡아서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도 평온이 생기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또 막 이쪽에 끌려가기도 했다가 또 물러나 막 너무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진폭이 좀 있지만 이런 게 좀 지속되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도 가라앉고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가
쭉 유지되는 상태가 오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탐욕과 성냄이 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태가 평온이구나.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균형이 잡히고 또 공평한 상태가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감을 익혀야 됩니다. 이거는 머리로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자기 마음 상태가 집착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딱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그걸 공평하게 마음이 아주 균형 잡혀 있고 치우침 없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온의 상태가 있으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감정을 이렇게 거부하거나 너무 달라붙거나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있잖아요. 그 이제 자기한테 장애가 일어나면 빨리 이걸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쪽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 거에서 뭐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뭐에 집착을 하고 이런 내용 그럼 자기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합니다. 빨리 회피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거부하거나 도망가는 쪽으로 작용하니까 밀쳐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수행을 오랫동안 해도 정말 자기 마음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거를 좀 편안하고 고요한 쪽으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포장을 해놓고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평온함으로 이런 우리 장애를 싫어하지 않으면서 그 장애를 내 마음이 내가 이런 거에 집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서 내가 어떤 화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원한이나 그런 상처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정말 이렇게 수용하게 되는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이제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그 자기 마음 상태를 그 자꾸 이렇게 포장하고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왜곡시키려고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걸 수용하고 인정하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 자기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 통찰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수행이 극복이 시작되는 건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이게 축소하고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평온이 그런 거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싫어하지 말고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많이 하면은 그게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지혜나 뭐 삼매 이런 선경계가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달라붙지 말고 수행하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런 그거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가져가서 우리가 이런 이제 장애가 버려지니까 이런 마음들이 개발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아차림을 할 때 이 평온이라는 게 기반이 이제 평온이 작용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을 알아차리고 그거를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저항을 하는 거죠. 이 감정들이 막 안 좋은 감정은 막 회피하고 안 보고 싶어하고 좋은 감정은 달라붙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를 이제 달라붙으면 떼고 또 밀어내면 또 이렇게 자해나 화를 내지 않고 대응을 하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에 이제 평온이 생기고 이거는 결국 이제 탐욕과 성냄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이제 평온의 마음으로 가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장애가 놓아지면서 생기는 게 우리가 마음이 이제 긴장이 좀 완화돼요. 마음에 막 긴장하고 있던 이게 뭔가 마음의 긴장이 완화되고 편안해지는 거 이게 이제 경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게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지면서 삼매에 들고 삼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탐욕과 성냄이 없으니까 이 삼매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겠어요? 평온으로 이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 탐욕이나 성냄이 없으니까 그 자체가 이 균형이 저절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삼매를 닦으면 있는 그대로 본다 할 때 여기에 삼매를 이제 중심으로 말했지만 이 삼매가 있으면 평온이 따라오고 이 평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을 치우침 없이 볼 수 있는 그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가 우리가 닦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제 삼매의 힘이 강하면
그 삼매의 힘 자체가 삼매에 들어 있으면 삼매 자체가 이제 그런 탐욕과 성냄이 없는 되게 이제 그 청정한 마음 상태잖아요. 깨끗하고. 이게 우리 마음은 약간의 관성이 있거든요. 관성이. 그 마음이 힘이 세면 셀수록 그 여파가 오래 가요. 화를 세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파가 하루 종일 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정이나 이런 선정같이 아주 강력한 마음 상태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선정에서 나왔지만 선정에 그 깨끗하고 집중되고 이렇게 청정한 마음 상태의 그 여운이 한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차가 이렇게 멈춰도 쭉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삼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여파가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이 삼매가 있으면은 그 한동안 이제 그 탐욕과 성냄이 없는 평온한 마음 상태가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평온은 삼매가 있으면은 평온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아서 삼매가 이제 삼매의 힘이 강하면은 우리 마음에 항상 어디에서 이렇게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거기에 휩쓸리지가 않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쫓아가거나 뭐 싫어한다고 막 미워 이런 게 그 균형, 이 마음의 균형이 깨지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일상으로 가도 삼매의 힘이 가면 일상에 가서도 그런 게 좀 잘 유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매의 힘이 약하면 금방 또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금방 화가 나고 이런 것도 마음에 이 삼매의 힘이 강한 사람은 이 삼매가 우리 마음을 잡아주는 삼매의 공덕 중에 흔들림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평온함이 계속 유지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삼매가 또 선정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특히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색계사선 같은 경우는 평온이 극대화되거든요. 이 색계사선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색계사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색계사선에서 평온이 가장 극대화되거든요. 뭐 이걸 여기서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여간에 결국은 이제 이 경안이나 삼매와 평온 이건 하나의 그 같은 유의 마음 상태인데 우리가 지혜를 써서 탐욕이나 성냄이 좀 가라앉게 되면은 이런 평온한 마음이 잘 유지가 돼가 삼매와 평온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균형을 잡아주는 게 그런 게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금 호흡 수행 중에는 장애가 주로 일어나는데 이런 장애를 알아차릴 때도 이걸 평온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 여기에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그냥 그걸 그냥 알아차리고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만 이게 단지 먼지만 파악하고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이제 마음이 그 이런 장애가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점점 안정되면서 이 평온이 딱 확립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평온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나와서 내가 이제 수행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반조를 하라고 하는데 이 반조라는 건 결국 이제 생각이 좀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숙고하는 거지. 어떤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원인은 뭔지 또 이건 이 법의 특성은 뭔지 이걸 좀 이제 깊이 숙고하고 사유하는 게 이게 바른 사유거든요. 이런 사유가 들어갈 때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거나 화가 들어가면 이 사유가 화나 욕심을 더 키웁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만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삼매를 좀 닦고 나서 마음이 좀 고요하고 삼매 힘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평온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평온이 있는 상태에서 사유를 해야 이게 사유가 엉뚱한 데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제 반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중요한 기반이 삼매인데 이 삼매가 결국 평온을 함께 하거든요. 이 삼매와 평온이 있어야 이 반조를 해도 이 반조가 올바른 반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한 30분이라도 이제 정진하고 나서 반조를 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유가 있는 거죠. 특히나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반조는 그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반조를 하더라도 그 생각이 움직이다 거기에는 절대
장애가 오염되지 않거든요. 한동안은. 아주 집중되고 청정한 마음 상태로 뭐에 대해서 숙고를 하기 때문에 이때 하는 숙고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번뇌가 있을 때 하는 생각은 그냥 망상일 뿐이거든요. 그 망상이지 만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삼매가 어느 정도 삼매에 힘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반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게 그 사유 자체가 바른 사유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낙 그 깨끗하고 청정한, 다시 말하면 이 균형이 확실히 잡혀 있는 상태, 어디에 치우치거나 이런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공평하게 이걸 보는 그런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선정 후의 반조는 깨달음으로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고, 또 이게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선정의 그 강력한 산매력이 선정에서 나와서도 이 관성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이 선정의 관성은. 그러니까 선정에서 이제 출정을 해도 그 아주 청정하고 집중되어 있는 또는 균형 잡혀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사유하는 것은 이게 어느 우리의 번뇌도 개입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조를 하기 때문에 이 반조가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반조의 힘도 삼매의 힘에 비례해요. 삼매가 약할 때 반조를 하면은 이 반조하는 도중에 이제 번뇌가 끼어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난 반조해도 번뇌가 안 버려진다 이런 건 아직 삼매의 힘이 약해서 그래요. 지혜의 힘도 약하고. 근데 이제 삼매의 힘이 강한 상태에서 반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내가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할 때 그거를 1시간, 2시간을 해도 이 번뇌가 안 들어옵니다. 정말 이게 강력한 삼매가 바탕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그 밑바탕에서 보면은 그 평온이 바탕이 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유 속에 어떤 욕망이나 성냄도 없이 균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속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를 쌍카라에 대한 병원의 지혜라고 하거든요. 깨달음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최고 세속의 지혜 중에 절정을 쌍카라에 대한 평온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대상, 어떤 쌍카라는 뭐 물질과 정신, 어떤 경계를 만나도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지혜. 그러니까 뭘 만나도, 원수를 만나도 마음에 동요가 없고, 뭐 내가 뭐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흥분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게 평온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평온이 이제 잘 유지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수행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평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없이 좀 평온하게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이 감각을 알아야 수행의 이제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뭐 내가 장애가 일어나도 좀 마음에 동요 없이 볼 수 있고, 좋은 게 나타나도 좀 그게 흔들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겨요. 그게 이제 생기는 게 수행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그런 거라서 여러분도 수행하시면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어떤 뭐 장애가 나타나도 그게 너무 동요하지 말고 그냥 이 장애구나 하고 이 욕망이구나 성냄이구나 뭐 해태원증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고 이제 그냥 적절히 이렇게 동요 없이 대응하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평온의 힘이 삼매의 힘이 생기면서 평온의 힘도 같이 생긴다는 거, 이거를 좀 아시고 수행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같이 정진하겠습니다.
5분간 반주하겠습니다.